안녕하십니까, 따봉TV 달무직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이야기지 따봉 TV 신나는 따봉 TV 즐거움은 따봉TV. 잠깐 근황 토크를 하자면 저희가 한 2주째 지금 거의 3주 됐나요? 예,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그 사이에 우리가 불화가 생겨. 농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일이 있어갖고 급하게 이제 한국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제가 가기 전에 영상을 몇 개를 좀 찍어 놓고 한국에서 편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겨우 한국에서 한 게 딸기 그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영상 촬영도 못하고 그래서 조금 인터벌이 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안 되는 구독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정중하게 사과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따봉 이번 주 주제는요, 인사이트입니다. K-뷰티 브라질 정복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태양의 나라 브라질에 불어닥친 K-뷰티의 거센 물결이 있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베드로님이 조금 조사해갖고 오셨는데, 과연 K-뷰티의 이 거센 물결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사실이고 지금 브라질로 말을 하자 하면은 뷰티 산업의 전 세계 3위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뷰티 시장 마켓 쉐어로 보면은 전 세계 3위 규모의 마켓이 브라질입니다. 예, 그게 이제 미국 다음에 유럽 네. 다음에 단독 국가로서는 이제 브라질이 그렇게 해서 근데 음. 브라질 시장이 화장품 시장이 거의 2023년도 기준으로는 한 4억 달러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4억 달러. 10년 후에는 이게 네. 딱 배로 뛰는 거. 2032년에 8억. 이제 8억 달러 될 걸로 추정이 오. 되고 있으며, 지금 브라질의 이 뷰티 시장의 성장은 네. 연 한 8%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적이 좀 나쁘진 않네요. 그래. 8%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주시면? 오, 그렇구나. 다시 정리해보면 단독 국가로서는 미국 다음이에요. 유럽은 합쳐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제 한인타운에 있다 보니 뭐 한국 사람들 한국 화장품 좋아하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뭐 어차피 브라질 화장품하고 조금 질이나 아니면 색조 뭐 이런 거에서 좀 틀릴 테니까, 그러면 K-뷰티, K-코스메틱이 이렇게 브라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끌고 있는 거죠. 맞나?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은 지금 한국의 소프트 파워로. 소프트 파워? 그렇지. 소프트 파워로 인해서 한국 드라마라든지. 그런 식의 소프트 파워 드라마.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도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한국 이제 아이돌들이나 보면은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쁜 피부가 있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동경이 돼서 지금 브라질 사람들도 쟤네들은 화장한 것 같기도 한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지금 브라질 사람의 인기 대상이지. 약간 곁다리로 얘기하자고 보면, 보통 저희가 이 외국에 나와 살다 보니까 현지 원주민하고 조금 많이 이렇게 비교될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보통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라고 하는 건 정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 서양 사람들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중후반만 넘어가면 벌써 노화가 조금 약간 급격히 되는 부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30살이 넘어가면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 사실은 나이가 별로 안 돼 있고, 또 반대로 서양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가 젊어 보인다는 거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양 사람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에이징 자체가 저희가 늙어가는 과정이 조금 더 우리는 더 적다고 그래야 되나? 비교로 했을 때 비교적으로. 그런 게 좀 있구나.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무슨 유전자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또 그런 K-팝과 K-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서 브라질 사람들이 봤을 때 쟤네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깨끗하지? 이쁘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쟤네들이 화장품은 뭐 쓸까? 이렇구나.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또 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브라질은 태양의 나라라고 하니까 네. 여기 햇빛을 갖다가 햇빛을 자꾸 나타나다 햇빛을 쫓아보면은 네. 피부가 이제 금방 상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기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부가 더 태양 저기가 많다 보니까 더 빨리 늙는다고 그래야 되나?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렇지.
과거, 그러니까 아주 과거도 아니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 사람들은 이렇게 해변에서 태닝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네. 물론 태닝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를 바르고 좀 하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조금 햇볕에 대한 노이로제가 좀 있잖아요. 다 보호하고 저기 네. 하다못해 한국 그 해변가 가면은 이 래시가드라고 하나요? 래시가드를 입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거기다가 안에는 하얗게 이렇게 프로텍터지 솔랄 선텐 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가잖아요. 브라질에서는 해변가 갔는데 만일에 긴 팔에 막 이렇게 입고 있으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던데? 그렇게 브라질의 미는 어느 정도 구릿빛 나는 피부가 건강한 피부라고 생각을 했고 하얀 피부들은 저 병자다. 아, 이런 취급을 받았었지. 그 약간 옛날 유럽 문화의 영향인데 하얀 피부는 병자다 이런 게.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햇빛도 많고 금방 풀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하얀 피부를 갖는다는 게 그렇게 자기의 미의 대상은 아니지. 그 미의 기준이 완전히 틀리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무조건 보호해야 돼, 피부는. 이런 대상인데 여기는 자연과 같이 태워.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미용 관점에서 보면 사실 태양빛, 자외선은 특히나 피부의 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변가 가면 나랑 나이가 비슷하다?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 서양 문화에서는 이런 거는 없잖아. 너 만나자마자 몇 살이니?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그냥 어차피 다 반말이니까.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나랑 비슷한 연령대인 거야, 여자가. 와, 한국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훨씬 늙어 보여. 주근깨도 훨씬 많고. 10년의 차이나 보이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검버섯 같은 거라고 했나? 햇볕에 좀 많이 타갖고 이런 주근깨 같은 게 엄청 많아. 근데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꺼리낌이 없는 그런 문화긴 해. 근데 그것조차도 최근에 많이 변한다 이런 얘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뭐 한국 배우들이나 여배우들 같은 거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유리 피부를 갖고 있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게 미백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 되면은 저렇게 젊고 편안한 피부가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백에 대한 게 아니라. 미백에 대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스킨의 텐션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스킨케어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런 쪽으로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 보면은 한국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뿐 아니라 한국에서 미용한 데는 저희가 뭐 10단계라고 하는데 맞아요. 브라질 사람들도 이제 그걸 맨 처음에 10단계를 다 따라서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여기 현실이 안 맞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 사람들은 평균적으로는 지금 한 5단계 안에서 더 편안하게 더 쉽게 끝낼 수 있는 자기네들만의 지금 공법을 찾고 있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형님도 우리 한국 가면 우리 사우나 가잖아요. 근데 사실 남자들 별로 그렇게 잘 안 하잖아. 사우나들 스킨 뿌려 촥 그리고 로션 뿌려. 이게 이제 우리 세대.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조금 남자답지 못하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치? 나 같은 경우는 나는 근데 최근에 한국 올리브영만 가도 남자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 올리브영 가면 남자 섹션만 해도 벌써 맨 처음에 우리는 비누 세대거든. 난 비누를 너무 좋아해. 근데 얘네들은 클렌징 하는 거 따로 있고 또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뭐 바르는 셋업에 그러니까 스킨 로션 빼놓고도 셋업에 그 눈에 뭐 바르는 기능성에 여기 뭐 주름 없어지는 거에 어쩌고 한 4-5가지가 있더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꼬박꼬박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걸 한 친구들, 남자 기준입니다. 한 친구들하고 안 한 사람하고의 피부는 차이가 있다. 있을 수밖에 없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조금 나이가 들었잖아요, 형. 우리 사우나 갔다 온 날 저녁에는 피부 땡땡이야, 땡땡이. 그치? 형이 만져봐도 땡땡하지. 이것도 사실은 우리 그 한국 사람들만의 조금 피부 관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남자들도 이럴지언정인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심하겠냐 이거. 그러니까 이제 특히 브라질 사람들이 자기네 피부라고 동양 사람들의 피부를 만져보면은 우리는 얼마 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매끈하냐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지. 그러니까 이게 혹시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 같고 효과를 얻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나 SNS 같은 걸 보면은 작년에 대비해서 한국
뷰티나 화장품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저희가 200%가 늘었어요. 작년 대비 200%? 200%가. 아, 그러면 형 이거구나. 그러니까 K-드라마나 무슨 뭐 컨텐츠나 틱톡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거나 연예인들 보는데 너무 그런 게 관심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당연하게 이게 조사를 하는 거잖아. 근데 K 코스메틱 그치. 뭐 아니면 한국 연예인 누구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은가요? 뭐 이런 식으로 본다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뷰티나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작년에 대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오고 얘네들이 하는 소리는 한국 화장품들은 지금 벌써 2050년에 있다. 미래에서 온 화장품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긴 이 사실은 이건 또 한인타운 기준이긴 하지만 여기 한국 교민들 제 생각에는 브라질에 있는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민, 유럽에 있는 교민들도 대부분 다 한국 화장품 써. 그 지역 거 안 써. 그 지역 거 안 써. 써봐야 그런 아주 하이엔드에 있는 그런 뭐 그런 거를 좀 쓰겠지. 색조나 프랑스나 그렇지 그런 거 쓰겠지. 근데 기초는 그렇게 비싼 거 쓸 필요가 없으니까 기초는 한국 거 쓰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요런 지금 얘기했던 기초 제품 중에서도 특별히 브라질 시장에서 브라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 제품군들이 조금 있을까요? 있지.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그런 걸 찾아보면은 이제 클렌징 오일 같은 거, 클렌징 오일 이거 화장 지울 때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에센스, 이제 마스크, 시트 마스크. 시트 마스크. 아직까지는 내가 아는 거다 다.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기. 자외선 차단기. 그다음에 틴트 같은 거. 틴트.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제품들로 브라질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브라질 여자들이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색조 화장. 그렇지. 눈에다 이제 진하게 하나. 그렇지. 이런 걸 갖다 하다가. 그렇지. 동양 사람들 한국 지금 K-팝이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쟤네들은 한 거 같지도 않은데 이거 화장을 했나? 그러니까 그런 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브라질 사람들도 이제 내가 저렇게 안 해도 내 피부를 더 건강하게 해야겠다는 거에 지금 더 중점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한 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진하게 하다가 우리가 피부를 더 건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그런 인식이 자꾸 그런 걸 보면서 생기는 거지. 동경하게 되는 거지. 그렇구나. 이게 아마 브라질 전통적인 화장품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틀린 개념.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브라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파티에 초대받는다든가 이럴 때 워낙 전통적으로 하는 화장법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런 화장 스타일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색조 화장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색조 화장을 어떤 미친년이 죄송합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매일 색조 화장하고 다니진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조금 자연스러운 화장법을 좀 더 선호하게 되면서부터 스킨케어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발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가벼우면서도 맞아. 제품들이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브라질 사람들도 이거는 한국 뷰티가 K 뷰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렇다고 하면 오케이 한국 화장품이 유명해 브라질에서도 인지도가 있어. 그러니 이제 들고 와갖고 그러면 여기서 시장 개척을 하면 돼. 관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걸리적거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걸리적거리는 게 뭐예요? 우선적으로 걸리적거리는 걸 하기 전에 한국 화장품이 브라질에 들어오려면 이제 여러 가지 못 들어오는 지금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 전에 우선 브라질 소비자들이 뭐 인플루언서나 이제 그런 소셜 미디어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걸 보니까 먼저 요구가 생기는 거야. 브라질 소비자들은 쓰고 싶은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뭘 구매할지는 몰라. 그러니까 소비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제품들이 브라질에 진출을 하려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안비사의 허가를 맡아야지만 식약청 그러니까 식약청 화장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브라질 안비사 쪽이 전 세계에서 FDA나 이런 까다롭기로 그냥 소문이 나 있지. 악명이 높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번 등록 신청을 하면은 빠르면은 1년, 보통 한 2년은 걸리는데 이게 회사예요. 지금 얘기하는 요 안비자 부분은 빨리 등록합니다. 회사 자체가 식약청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제품에 대한 등록은 따릅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우선 안비자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품 신청해도 그게 이제 한 1년 걸리니까 그것도 조금 최근에 빨라졌다고 한 게 그 정도 아니야? 예전에는 훨씬 더 느렸는데? 지금 이제 브라질 정부하고 메르코술 정부하고 네. 한국 정부하고 네. 지금 이쪽으로 한국 식약청이랑 저기서 간소화시켜 한국에 있는 등록증을 갖고 여기서 임시적으로 해주는 걸 갖다가 지금 계속 추진 중이다. 트라이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해결되면 거의 진짜 뭐 8알의 산을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뭐 제품 다 좋은 거 다 알아. 그리고 여기 시장성 있어 다 알아. 근데 이것 때문에 못 들고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잘 나간다 그래갖고 내가 등록을 해갖고 1년 후에 라인업이 벌써 없어졌어. 1년 후에 팔릴까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못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브라질의 뭐 메르카도 리베라든지 쇼피라든지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직구로 내가 구매를 하는 걸로가 그렇게 해서 지금 개인적인 소비자들이 판매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짜도 그러니까 브라질 소비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 첫 번째로는 그렇게 되니까 가짜가 많고 그렇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물류가 또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지. 이게 어디에 가서 내가 해외에 있는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신뢰성도 문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격이 이제 또 만만치가 않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신뢰성인데 이 한국 화장품이 신뢰를 갖고 지금 시장에 침투를 해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그런 게 지금 이제 신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정리해서 깔끔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구나. 화장품 사고는 싶어. 근데 현재 오피셜하게 브라질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판매하고 살 수 있는 루트가 없어. 그러다 보니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사게 되는데 직구를 통해서 사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제품인지 가짜 제품인지에 대한 일단 의문이 생기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올리브영에서 직구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올리브영 이 클릭을 할 수가 없어. 브라질 국민들이 계좌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해외 배송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3자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제품인지 가짜 제품인지에 대한 의문. 또 두 번째는 아이고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기껏해서 10,000원짜리 화장품 사는데 물류비가 들어오면 여기서 3만원 4만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 세금도 내야 되고 부담,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거야. 사실은 한국 K뷰티의 장점은 싸고 기능성 있고 진짜 신뢰할 만하고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안비자가 해결되고 됨으로써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소비자들은 내가 안전하게 브라질에서 정품을 갖다가 구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 가격을 낼 각오를 하고 있지.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빨리 이런 리테일러들이 들어와서 네. 여기 와서 직접 판매하는 거 B2C나 이제 판매를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가 직접 들어오면 더 좋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잘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요거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브라질 코스트 어느 정도까지 붙나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10불이다. 공장도 가격이 소비자 코스트가 아니라 10불이다. 그러면 여기에 판매 코스트 어느 정도까지 붙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FOB 가격이 10불이다 그러면은 랜드 코스트가 이제 세금에다가 운송비에다가 도착하는 비용이 또한 한 10불 정도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로지 측에서 판매하고 영업 관리비 해갖고 하면은 또 한 10불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마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마진 붙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 250%를 붙여야 된다는 거야. FOB 가격의 250%가 돼야지 일반적으로 판매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10불에 250%면 35불이 되는 거지. 35불에 살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치. 오! 그러면 안 들고 올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회사들이 지금 여기 한국 제품들을 갖다가 공부를 많이 해. 그래서 특히 몇 군데 브라질 화장품 회사들은 한국 연구소들이랑 직접 조인을 해서 콜마까지는 아니고 콜마까지는 아니고 브라질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브라질 사람들은 피부가 다 흑인 피부라든지 아니면은 저기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더 넓히고 있어. 그래야지. 한국 제품은
미백에 관한 게 그렇게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브라질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흑인이나 지금 더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쓸 화장품도 개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지금 브라질 화장품 회사들은 한국의 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라이너를 갖다가 아까 한국 회사들은 컬러를 갖다 뭐 5개만 하면은 브라질 회사들은 이걸 지금 15개 그래서 라인업을 훨씬 늘려갖고 이걸 갖다 지금 만들어갖고 오는 회사들도 있어 벌써.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조금 퍼블릭한 조금 더 대중적인 가격이라면 그런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질 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코리안 뷰티, 코리안 코스메틱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팔릴 수 있다. 형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 뭐 인종이 틀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피부 색깔이 틀리고 그리고 피부의 질, 예를 들면 그 흑인들은 항상 이 그 피부의 마름, 건조 막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대처나 조금 더 개발을 하면 충분히 더 브라질에 들어올 만하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제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미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흑인들을 위해서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인디 회사들이 많이 떴잖아. 그렇구나. 그런 회사들도 브라질 쪽에다 그런 식으로 관심을 두고 여기에 있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시장을 갖다가 빨리 들어와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이 화장품 회사들이 저기라면은 충분히 시장성은 있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형, 브라질이 인종을 이렇게 나누면 예를 들면은 백인, 흑인, 그리고 중간에 모레노를 뭐라고 얘기하지? 파르도를 뭐라고 한국말로 하면 좋을까? 반흑인. 반흑인, 반백인. 그리고 우리처럼 황인 비율은 빼자. 어차피 5%도 안 돼, 그치? 맞아. 국민 중에. 그럼 백인, 흑인 아니면 중간 그 반흑인, 이 비율이 약간 어느 정도 날까요? 거의 60%가 반흑인이지. 파르도가 지금 그래서 끝났네. 얘기가 끝났네요. 그러니까 파르도를 위해서 화장품 개발해야지. 이 브라질에 있는 K-뷰티 시장은, 그러니까 코스메틱 시장은 그게 포커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한국에는 미백을 추구하는 화장품이 기본이었는데, 그렇지. 브라질에서는 미백 갖고는 이거는 아니라 내가 없이. 어떻게든 더 건강하게 나도 좋은 피부를 할 수 있냐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그런 필요성하고 한국에서 해줄 수 있는 거하고 이 니체를 맞추게 되면은 거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 파르도라고 하는 반백인, 반흑인 요 계층에 맞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게 포인트네. 근데 벌써 지금 미국에도 진출하는데 인디 화장품들이 벌써 흑인을 위한 화장품 회사들은 내가 알기로 한국에서도 대박이 난 회사들이 많아. 그런 회사들도 조금만 더 브라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감이라든지 이런 그렇지, 좀 틀릴 수 있지. 라틴이니까. 그래서 조금만 그걸 갖다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조금만 더 보고서 이런 걸 갖고 인플루언스나 이런 걸 통해서 현지에서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물류비서부터 시작했고 마케팅비리 이런 걸 해갖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야, 이거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첫 번째 들어와서 성공하는 기업이 마켓은 절반 이상 다 먹는 거야 그냥. 그래서 지금 그 우선적으로는 이거 영상 보고 화장품 회사도 한국 화장품 회사 막 달려 들어야 돼 지금. 지금 막 손가락 빨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막 어떻게 해야지, 막 비행기 끊고 와서 우리 찾아. 그러면 우리가 연결시켜 줄게. 그래서 지금 이제 안비사도 이제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 진출하기가 훨씬 더 간소화되면은 그 이제 가능성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 쪽이나 이런 사람들도 더 빨리 어떻게 해서 메르코술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브라질만이라든지 해갖고 빨리 한국에서 받았던 인증이 여기 브라질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단계별로 뭐 1년이라든 임시로라도 여기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면은 수입하고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지금. 그렇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것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비용이 많이 줄 수가 있지. 브라질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만큼 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 이제 현지화된 제품을 갖다가 조금 더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파트너하고 이런 회사들이 직접 와서 하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 거고 그러니까 이걸 단독으로 하지 말고 현지 파트너를 갖다 잘 찾아서 현지의 대형 유통회사
사람들도 한국 화장품에 좀 관심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한다기보다 조금 이런 데서 나는 화장품 모르겠는데 니네 와? 그럼 우리하고 손잡고 같이 할까? 이런 충분히 될 만한 비즈니스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응. 그래서 여기에 대형 드롭 체인이나 그렇죠. 이 얘기는 조금 한국 사람들이 조금 드럭 체인? 그러면 드럭 체인은 뭐냐면 약국이에요, 약국. 근데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보통 그러니까 브라질에도 화장품 전문 브랜드들이 있어요. 외국 브랜드도 있고 단독 매장을 하는 데가 있는데 브라질의 기본적인 화장품 유통 구조는 약국에서 팔아요. 그렇죠? 약국에서 스킨케어 화장품 코너 그렇지. 다 다시 따로 만들었지. 그렇죠. 약국에 화장품 코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화장품 사는 게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브라질 사람들한테. 당연히 또 그렇게 사기도 하고. 그래서 드럭체인이라고 얘기한 게 왜 지금 화장품 얘기하는데 약국을 얘기해?가 아니라 약국에서 화장품을 취급한다. 또 퍼블릭한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들 많이 판다. 요걸 지금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드럭체인이요? 유통시장이 그렇죠. 지금 그 약국 체인으로 인해서 지금 자꾸 이제 확정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화장품만 유통만 따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있죠. 그런 것들이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도 적어도 대형 체인, 약국 체인에서 이런 걸 갖다니까 내가 저기 가면은 정품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렇지. 인식이 있으니까. 약국 브랜드를 보고 가는 거니까 얘네들이 어디서 가짜 샀겠어?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이제 내가 알기로도 뭐 1,000억 지금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자해갖고 지금 온 데는 브랜드들이랑 여기에서 협업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지금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현지에서 현지화를 하는 게 지금 제일 빠른 전략이 아니야. 화장품은 일단 기술력 있어. 그리고 이제 안비사 다 해결했어. 해결했어. 사실은 팔리는 게 문제인데 유통망을 하나씩 니네들이 개척할 수 없잖아. 돈도 많이 들고. 그럴 때 현지에 있는 유통업체하고 손을 잡아서 예를 들면 손을 잡아서 같이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손을 잡고 코너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집어넣을 테니까 팔리는 것만큼 니네들이 커미션 갖고 가.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계약하기 나름이다 이런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장을 뚫고 나서 잘 되면 그 다음에 따로 단독 매장을 내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아예 공장을 세우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전략으로 스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대형 체인은 그렇지. 뭐 매장이 1,000개 이상 그렇지. 1,000개 다 깔리는 건데 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깔리는 거니까 이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나는 새롭게 매장을 안 내도 되고 니네들이 팔아주니까 파는 것만큼 니네들이 이거 먹어가. 그러면 처음에 테스트 필드로 완전 괜찮은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라질에 들어오려면 가격 인식 및 접근성이 필요하다. 이게 프리미엄 가격이라고 해도 어떤 제품이 프리미엄 가격을 붙일 수가 있고 안 붙일 수 있고 이것도 또 확실해요. 브라질 소비자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품별 아니면 제품의 종류별 어떤 걸로 선택 집중할 건지를 조금 이렇게 리서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브라질에 있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SNS를 통한 마케팅 당연하게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브라질 당연하게도 요즘에는 이런 K-뷰티 화장품은 5, 60대 할머니들이 사는 게 아니거든. 근데 지금 벌써 전 세계에 이게 한 모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모델도 브라질에만 딱 맞게 그렇지. 여기에만 맞게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지. 그렇게 진출하면은 그렇지.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소비자들이 애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한국 제품들이 가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괜히 이상하게 한국 제품 써봤더니 안 좋더라 이런 평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 하루라도 빨리 정품들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으로 현지화 전략해서 브라질 에디션, 브라질만의 특성을 참조해서 만들어. 그렇지. 그러면 더 좋다. 그렇지. 야, 형이 표현한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 화장품이 정품으로 들어와서 시장이 풀리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다들 물음표를 찍고 있다.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이렇게.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뭐 가격적인 것도 있지만 또 시약청 등록하는 부분도 까다롭고 3년 전에 내가 코타를 갔는데 코트라 쪽으로 제일 많이 문의 오는 게 화장품입니다. 그럴 거야. 브라질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갈 사람 없나요? 근데 브라질 쪽에서는
니네들이 같이 진출해서 손잡고 한번 해볼래? 한국 업체들은 아니요, 우리는 팔기만 할게요. 왜냐면 리스크가 그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도 지금 시장이 그만큼 변한 거예요. 그때는 약간 태동기라고 하면 지금은 여차여차 해갖고 일단 진입하면 대박 나겠는데 이런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치.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 거대한 화장품 시장에 한국 지금 수출이 아마 400억 불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지금 총 수출의 브라질 시장은 거의 3배나 되는데 그걸 갖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먹어도 끝났지. 벌써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끝났지, 사람들이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브라질 현지에 있는 업체들이랑 잡아서 같이 조인을 해서 그래서 같이 진출하는 게 제일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화장품 업체에서 무슨 아이템 하나만 브라질에서 진짜 전국구로 대박이 났어. 그러면 우리 러시아에서 도시락 사발면 위신 거지 형? 어? 아니면 불닭볶음면 단일 품목으로만 팔아도 그냥 그 회사 논하는 거야. 맞아? 그지? 근데 벌써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는 미국 쪽에다 수출해서 그렇게 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 아, 멋있네. 한국 화장품 회사들, 네,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뭐 브라질 시장 이렇게 진출하고 싶다. 아직도 조금 먼 것 같다. 관심 댓글 보내주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항상 이런 거는 기본적인 자료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적극적으로 조금 진출하기 원한다. 그럼 브라질 넘어오세요. 뭐 이렇게 전화 오지 말고 넘어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서포트는 가능하잖아요. 또 좋아요, 그리고 뭐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이런 거 남겨주시고 저희 항상 서포트하는 입장으로 저희가 컨텐츠 찍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진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달무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다.